네, 16-2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것은 3차원 배열입니다. 아마 뭐 그 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제가 3차원 배열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2차원 배열을 공부하면서 이해한 내용을 그대로 확정을 해서 3차원 배열은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 근데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내가 3차원 배열에 대한 설명을 난 들어야지 이해를 했다라고 해서 그게 뭐 결코 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2차원 배열을 하나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ARR1이라는 이름의 배열. 세로 길이를 2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길이를 3으로 해서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2차원 배열이죠. 근데 3차원 배열은요, 여기에 한 가지 정보가 더 들어갑니다. 맨 앞에. 그러니까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 앞에 한 가지 더 정보가 들어갑니다. 보통은 높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차원 배열은 입체입니다. 정육면체가 아니고요. 직육면체 혹은 정육면체의 그 형태를 띠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직육면체나 정육면체 표현할 때 가로 세로 높이의 정보를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높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깊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자, 깊이. 왜 깊이라는 표현을 더 좋아하냐면요. 제가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3차원 배열을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별의 이름을 ARR2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자, 세로가 2이고 이건 세로입니다. 이거 그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가 3입니다. 요거 그대로 쓴 겁니다. 자, 근데 3차원 배열이다 보니까 여기 한 가지 더 정보가 더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3이라는 숫자를 쓸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로는 2, 가로는 3인 그 다음에 높이 또는 깊이가 3인 그러한 3차원 배열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실제로 어떤 형태를 띠느냐? 세로가 2이고 가로가 2니까 일단 세로가 2이고 가로가 3인, 세로가 2이고 가로가 3인 배열은 그러한 2차원 배열은 이러한 형태를 띠겠죠? 자, 얘가 세로가 2이고 가로가 3입니다. 근데 높이, 여기서 얘기하는 높이는 제가 이제 깊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 저는 주로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3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2차원 배열을 갖다가 3장 겹쳐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로가 2이고 가로가 3인 이러한 형태의 배열이 자 3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3개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조금 그림을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좀 그럴듯하게 지금 그림이 그래도 그려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세로가 2이고 가로가 3인 배열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덱스 정보를 갖다 표현을 할 때, 자, 제가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요. 그 다음에 또 가로 기준으로 얘가 가로, 제로, 1, 2가 되죠. 그래서 요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인덱스가 1, 2. 자, 1, 2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이 경우에는 어떤 정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냐면요. 총 지금 3장이 쌓였죠. 자, 그래서 맨 앞에 거냐, 그 다음 거냐, 그 다음 거냐를 갖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맨 앞에 있는 2점 배열은 인덱스가 0이에요. 그 뒤에 있는 것은 1입니다. 또 그 뒤에 있는 것은 2입니다. 자,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조합을 해야 되느냐. 자, ARR2. 그 다음에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뭐 여기에다 20을 넣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구성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요 위치에 있는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0번째 그 2차원 배열이죠. 따라서 맨 앞에 0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어떻게 됩니까? 세로가 역시 0이에요. 따라서 0을 씁니다.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0, 1이니까 1이죠. 자, 따라서 0, 0, 1에다가 20을 넣으면 바로 이 위치에 20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맨 뒤에 있는 여기에다가 30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한번 맞춰보세요. 그러면 이걸로서 공부가 끝나는 겁니다. 자, 30이에요. 일단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맨 뒤에 있는 거니까 0, 1, 2. 2라고 써야 되겠죠. 맨 마지막, 즉 0, 1, 2 인덱스 기준으로 두 번째에 있는 2차원 배열의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물론 제가 지금 표현은 두 번째, 그러니까 뭐 인덱스 기준으로 맨 뒤에 있는 2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2차원 배열의 형태를 띠기 때문에 2차원 배열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도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을 갖다가 겹쳐 놓은 것과 같은 문법적 구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는 제가 편하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러한 형태를 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재에서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2차원 배열은요, 1차원 배열을 갖다가 겹쳐 놓은 형태를 띱니다. 그림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문법적으로 좀 더 깊이가 깊어지면은 실제로 문법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차원,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여러 개 겹쳐 놓은 형태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맨 마지막에 있는 2차원 배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표현은 아닙니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있는, 자, 2를 갖다가 일단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세로가 0이죠. 가로가 어떻게 됩니까? 0, 1, 2니까 2가 되겠죠. 따라서 2, 0, 2는 30이다 라고 하면 이 위치에 30이 저장이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높이 혹은 깊이의 개념을 갖다가 추가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3차원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과 접근하는 방법까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내용이 얼마 안 되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차원 배열은 이렇게 어떤 그 정육면체 혹은 직육면체, 선언하는 형태에 따라서 정육면체가 될 수도 있고 직육면체가 될 수도 있죠. 그러한 입체의 형태를 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높이가 2다, 3, 4. 그러면 어떻게 일단 그립니까? 자, 세로가 3이고 가로가 4죠. 이런 게 뒤에 이렇게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런 형태를 띠는 것이 바로 이 3차원 배열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이렇게 입체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게 같은 개념이죠. 2차원 배열이 두 개가 뭐 두 개가 겹쳐지면 그것이 바로 직육면체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뭐 무리는 없습니다. 이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5인 그러한 2차원 배열 5개가 겹쳐진 거죠. 그러니까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인, 뭐 따로 얘기하면 가로, 세로 깊이가 각각 5인, 길이가 5인 더블형 3차원 배열이 이렇게 하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서도 예제에서는요, 사이즈 오브 연산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계산했던 어떤 그려왔던 그 형태가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크기를 갖다가 이제 계산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기가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4인데 사이즈 오브 인트 4는 계산해 보면은 96이 나오겠죠. 예,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예, 지금 대략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96이 맞네요. 자, 그런 식으로 더블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됩니까?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그 다음에 사이즈 오브 더블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그 3차원 배열을 갖다 좀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보세요. 어떤 형태로 지금 그 3차원 배열이 선언이 되었냐면 세로와 가로의 길이가 3과 2인 2차원 배열 3개로 묶여진 3차원 배열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방법을 제가 따로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예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제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초기화가 되겠구나 감을 잡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초기화 리스트의 시작과 끝은 중괄호와 중괄호로 묶어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중괄호가 등장을 하고 또 중괄호가 등장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 중괄호 바로 그 첫 번째 그 중괄호 안에 존재하는 이 중괄호들은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얘는 맨 앞에 있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나오는 2차원 배열, 그 다음에 얘는 그 다음에 나오는 2차원 배열. 그러니까 인덱스 기준으로 뭐 제가 다 0을 써버렸네요. 0, 1, 2에 해당하는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중괄호가 등장했겠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얘네들은 뭐겠습니까? 바로 이 2차원 배열의 0번째 그 행,
그러니까 제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얘는 1번째, 얘는 2번째 행을 초기화하기 위한 초기화 리스트가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0, 1, 2가 되고요. 얘도 0, 1, 2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2차원 배열을 갖다가 초기화하는 그러한 초기화 문법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그거 그냥 곱하기 3, 3개 묶어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내가 지금 선언한 배열이 3차원 배열인데 3차원 배열은 2차원 배열을 묶어놓은 거니까 가로 길이가 2이고 세로 길이가 3인 그러한 2차원 배열을 3개 묶어 놓은 거니까 초기화할 때도 그러한 2차원 배열 초기화 문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3개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접근의 방법을 예제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결국 0번째, 1번째, 2번째 이건 뭐예요? 맨 앞에 있는 2차원 배열, 그 다음 뒤에 있는 또 맨 뒤에 있는 2차원 배열에 각각 접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갖다가 지금 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값을 참조하는 어떤 그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얘가 실제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6번째 챕터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파트 3로 들어와서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서 다음 챕터 진도 나가는데 무리 없도록 완벽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